안녕하세요. 30일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1과목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주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다시 주니까 환지 방식. 토지 취득자 방식에 따른 분류. 신개발 방식은 여기서 처음 봤는데 매번 보던 게 재개발 방식, 재건축 방식 그랬는데 이거는 뭐 다시 지은 게 아니고 새로 개발을 해서 신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리고 2번.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같은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개발 및 공급업. 요게 포함된 이거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관리, 뭐 자문, 중개 및 대리, 부동산 관리 해서 이제 서비스업인데 2번만 2번에 4번만 요게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서 답이 4번입니다. 3번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별성은 토지 시장의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죠. 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부증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것도 맞네요.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한정된 곳에 집약화시켜서 맞는 말이고,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의 임장 활동. 그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 가서 봐야죠. 임장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영속성은 일단 감가상각이 안 되죠. 영속성을 계속 토지는 거기에 변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말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네요. 4번 포피 마케팅 믹스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문제가 빨리 맞히고 다음 문제 맞히라고 나온 문제 같네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드는 아니고 프라이스 가격 이건 보지도 못했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기역, 니은, 리을, 비읍 3번 이게 답이겠네요. 부동산 경로 요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 뭐 그런 거 나오면 요게 답이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답은 3번이었고요. 5번 부동산 정책 중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 인정 비율 LTV 강화. LTV는 론 빌린 것분의 밸류, 그 가치분의 빌린 돈, 그 인정하는 비율을 강화하니까 금융 규제에 해당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 제한구역,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건 간접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 바로 1번이 나왔으니까 5번에 1번 답이고 6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에 알맞은 용어는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분양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게 시장성에 해당하고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영향,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민감하게 바뀔 거냐. 민감도 분석. 그래서 답은 6번. 6번에 5번. 시장성 분석, 민감도 분석. 요거는 시험 보면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 7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는 임지, 농지 이렇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은 후보지지만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건 이행지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공법상이 틀린 말이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가 나지. 그래서 틀렸고요. 부지는 자연 상태, 자연. 이거는 소지죠, 소지. 포락지. 거의 포락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요. 밑으로 락 떨어질 락 잠긴 토지를 말한다. 요게 답이죠. 저는 떨어질 락만 기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이거는 이번 시험에서 처음 봤습니다. 8번 공급함수가 이런데 수요함수는 요렇고 공급함수가 요게서 이후 요렇게 바뀌었을 때 경우 균형가격 P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 니은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요. 자신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나면 푸는 식으로 해서 저는 맨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막상 시험장에서 풀 것 같은데도 한 번에 안 풀리더라고요. 한 번에 안 풀려서 바로 넘겼습니다. 푸는 법은 Q. 이런 문제는 거의 P로 정리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만나는 써보면은 Q는 30 플러스 P 이게 Q는 30 플러스 2P 이게 공급 함수고 수요 함수 Q는
150-2p. 요게 요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랑 만나는 점을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같다고 치고 하면은 이전일 때는 30 플러스 p는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은 150-2p. p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주면 3p는 150-30. 따라서 p는 이게 120이니까 40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요거 30 플러스 2p, 30 플러스 2p는 150-2p 그래프랑 만났으니까 p를 왼쪽으로 모아주면은 4p는 150-30. 따라서 이것도 120, p는 4, 32, 30이 됐네요. 그럼 p가 이전하고 u가 40에서 32로 10이 감소됐고, 그리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p분의 q로 보시면 되세요. 기울기 p분의 q. 여기는 p분의 q가 1분의 1이고요. 1분의 1에서 여기서 p분의 q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1에서 2분의 1로 2분의 1이 감소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9번. 다음 중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유량, 플로우.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일정 구간에 어떤 량이 유량, 저량은 일정 그 순간의 시점의 량.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량이 플로우가 몇 개인지 찾으라고 했죠. 그럼 소득, 뭐 한 달 월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소득, 통화량, 신규 주택 공급량. 이쪽에서는 자산은 어느 순간에 일정 시점의 자산의 그러니까 이건 저량이고, 가계 소비 이거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얼마를 썼냐 그런 식이니까 유량이 되겠고, 자본 총량 이거는 일정 시점의 자본량이니까 저량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답입니다. 일단 만약에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니까 새로 일정 기간 동안 신규로 주택 공급량을 했으면 유량이고, 만약에 다 지어져 있는 뭐 재고주택을 물었으면 이건 재고주택 량을 물어봤다면 저량이 되겠죠. 답은 4번 4개. 10번. 오피스텔 분양 수요 함수가 이렇고, 수요 함수가 주어졌고, 분양 수입 극대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 예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값이 그거를 비교를 하면 되더라고요. 분양 수요 함수가 Q는 600-2분의 3P.
여기다가 보기 P의 가격에 이 180, 190, 200, 210, 220을 더해주면 대입해서 풀어주면 180만 원을 넣어주면 600 마이너스 3 2분의 90 그리고 190을 넣어주면 600 마이너스 190 계산기 두들겨 해야 되겠네요. 200 600 마이너스 2분의 3 200 210 600 마이너스 2분의 3 210 220 600 마이너스 2분의 3 220은 계산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총 수입과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그 수량 요거 요 가격 곱하기 이 수량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요 200과 300을 곱한 값이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